16개 데이터로 보는 주식시장의 진실 1편 샘로 2016년 2월 5일 마켓 저널리스트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배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대규모 주식 하락은 경제적 우려,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긴장 등 여러 요인들과 함께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한 가지 패턴만이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많이 하락하지만 훨씬 더 많이 상승합니다. S&P 500 지수가 상승하는 주된 이유는 예전 기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S&P 500 기업들의 수명이 점점 짧아짐에 따라 S&P 500의 매출액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로리 칼바시나는 경기 침체기 동안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어떻게 하락하는지 설명합니다. 당시 S&P 500은 평균 마이너스 33% 하락했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는 생각이 불안하다면 여기에 도움이 될 몇 가지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칼바시나는 S&P 500이 같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저점에서 최고점으로 치솟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29년 이후 S&P 500은 경기 침체 후 반등하는 기간 동안 평균 플러스 6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반등 기간은 284거래일이었으며 평균 지속 기간은 298거래일이었습니다. 매우 간단한 수학을 사용하면 33% 하락 후 62% 상승하면 원래 지점보다 9%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식시장의 누적 수익은 누적 손실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당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조나단 스톱스는 최근 수십 년 데이터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심각한 손실을 입은 다양한 시장과 산업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해이든 큰 주가 하락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JP모건의 데이비드 켈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연간 평균 마이너스 14.2% 하락에도 불구하고 36년 중 27년 동안은 최종 연간 수익률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뱅가드의 분석가 도널드 베니오프는 말합니다. 1926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10%가 조금 넘으며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10%를 합리적인 연간 기대 수익률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과로 미래 수익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메릴 린치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아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과거 5년 수익률과 이후 1년 수익률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회귀 분석을 통해 R제곱이 0.0002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R제곱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값 중 하나입니다. 영예값은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팩트셋의 존 버터스는 EPS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4분기 동안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S&P 500의 가치는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수 가치는 6.5%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20분기 중에 EPS 추정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가치가 14번째 상승한 경우입니다. 가치평가는 단기 수익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인 사비타 수브라마니아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치평가는 단기적으로 좋은 예측 도구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치평가 지표인 PER은 이후 10년에서 11년 동안 수익률의 80에서 90%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높은 가치평가가 강세장이 끝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BMO 금융그룹의 브라이언 벨스키는 다음 사항을 지적합니다.
과거 상승장이 끝날 때의 평균 PER은 변동이 크며 평균은 18.4배이지만 표준 편차는 5.4배입니다. 이는 가치평가만으로는 상승장이 끝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16개의 데이터로 보는 주식시장의 진실 2편 샘로 2016년 2월 5일 로버트 실러의 유명한 주가 가치 평가 지표조차도 가까운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케이프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은 로버트 실러 교수가 개발한 주가 가치 평가 지표로서 S&P 500 지수와 주당 순이익 10년치 평균값으로 산출합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앤드류 가스웨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높은 실러 가치평가 지표로 종종 마이너스 수익률이 적중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고평가 이후 3년 수익률이 오히려 플러스 20%를 초과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가스웨이트는 100년치의 실러 데이터를 사용하여 3년 선행 수익률을 차트로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수익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시장의 가치평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유용해집니다. 왼쪽 차트는 다양한 범위의 가치평가에서 S&P 500의 과거 1년 수익률이 표시됩니다. 보시다시피 결과는 흩어져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매우 비싸지만 1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저렴했지만 형편없는 수익을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차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는 동일한 범위에서 5년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보유 기간을 연장하면 시장의 가치평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에서 단기 거래를 하기 위해 주가가치평가 지표를 의존하지 마십시오. 둘째, 투자 전략에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론은 실제로 장기간 시장에 머물 때 작동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가치평가를 받는 주식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바클레이스, 조나단 글리오나는 PER 비율이 높은 주식을 구매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PER이 높은 주식을 매수하고 PER이 낮은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지난 25년 동안 이 전략은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심지어 대규모 장기 강세장에도 붕괴가 발생합니다. BMO 금융그룹의 브라이언 벨스키는 최근 큰 변동성이 장기적인 강세장 과정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장이 큰 조정을 보이지 않는 기간에 이러한 측면은 더 강조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소음이 지속되거나 단기적으로 완전히 약세장 영역에 진입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투자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빨간색 점선 차트는 지난 두 번의 장기 강세장 평균 흐름과 겹쳐져 있습니다. 5년차 이후 파란색 선의 큰 하락을 주목하세요. 패닉에 빠지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메릴 린치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아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매수 보유 전략과 패닉 매도 전략을 비교했습니다. 투자자가 시장이 2% 하락하면 매도하고 시장이 안정되거나 상승하면 20거래일 후에 다시 매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최악의 날 뒤에 최고의 날이 뒤따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전략은 저조한 성과를 냈습니다. 주식은 많이 하락하지만 그 후에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수브라마니아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S&P 500의 주요 고점 12개를 검토하고 가격 성과를 평균화했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하기 몇 달 동안 수익률은 매우 강합니다. 전 고점 돌파 전 6개월과 12개월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14%와 21%였습니다. 최고점 이후의 하락은 6개월 후와 12개월 후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15%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엄청난 매도세가 발생해도 이후 시장은 2년 안의 손실을 회복합니다. 최고점 이후 하락할 경우 24개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는 6개월 및 12개월 동안 발생한 대부분의 손실을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은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는 투자자들이 더 많이 구매하고 평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치명적인 7개의 주식. 마이클 베트니 2023년 12월 1일. S&P 500은 12월 1일 기준 연초 대비 21% 상승했습니다. 21%. 이 수치는 인덱스 펀드 보유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개별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시장의 높은 수익률이 충격일 수 있습니다. S&P 500은 지수 내 주식의 73%를 능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3년의 인상적인 성과는 2022년을 뒤돌아보지 않고는 논할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형 기술주 7개 주식은 S&P 500을 간신히 이겼습니다. 앞으로의 질문은 7개의 집중된 상승이 나쁜 것인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다음 차트는 1970년대 이후 동일 가중 지수에 비해 시가 가중 지수의 극단적인 성과를 보였던 데이터입니다. 1973년, 1990년, 1999년, 2020년, 그리고 현재 2023년 시가 가중 주식에 집중된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차트는 소수의 시가 가중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한 1년 후 S&P 500의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2000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의 모든 수익은 6개월에 달려 있습니다. 닉 매기울리 금융 데이터 분석가 2017년 2월 17일 1987년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전설적인 금융가 고르단 게코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버드 폭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생은 몇 순간으로 끝나. 이것도 그중 하나야. 그는 개인적인 성공뿐 아니라 투자의 성공에 대해서도 자신의 말이 얼마나 옳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로버트 실러의 데이터입니다. 2000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04개월이 있었지만 그중 6개월만이 S&P 500의 전체 실제 수익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전체 기간의 3%만 차지합니다. 플러스 초록색 영역은 마이너스 빨간색 영역에 의해 상쇄되고 나머지 파란색 막대가 모두 합쳐져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입니다. 2000년 시장 최고점 근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7%의 시간만이 미국 주식 전체 수익을 이끌었습니다. 이 분석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2014년 JP모건은 40일간의 최고의 날이 1993년부터 2013년까지 S&P 전체 수익률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점은 시장의 대부분의 이익은 소수의 주식과 짧은 순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시장 타이밍과 개별 주식의 선택으로 대부분의 투자자가 시장보다 낮은 성과를 얻는 이유입니다. 이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한 시장에 머물며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춤을 추며 들어오고 나가지 마십시오. 2024년은 주식시장에 좋은 해가 될까요? 닉 매기울리 금융 데이터 분석가 2023년 12월 26일 2023년에 미국 주식의 연초 대비 20% 이상 상승함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의 모멘텀이 2024년에도 계속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시장 역사의 데이터가 훌륭한 지침이 되어 왔습니다. 2022년에 저는 지난 역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상승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주식시장은 다른 모든 기관과 비교할 때 마이너스 20% 이상의 큰 하락을 보인 후 다음 해에 더 큰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분포도에서 더 높은 마이너스 확률도 포함되어 있지만 플러스 수익률 분포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202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기 위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다음 해의 수익률 분포를 살펴보면
다른 기간의 수익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상승을 보인 해 다음해 1년 평균 수익률은 11%로 다른 기간의 평균 수익률인 7%보다 높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상승 추세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큰 상승을 보인 후 향후 5년 동안의 수익률 분포 데이터를 보면 모든 종류의 단기 모멘텀이 사라집니다. 좋은 소식은 시장이 하락세에서 회복되며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반복된 주식시장의 역사를 지침으로 삼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바보보다는 실수한 천재처럼 보이기를 더 좋아합니다. 반복되는 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렇게 단순할 수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 타이밍을 예측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시장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2017년에 처음으로 저스트 킵 바잉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이 전략은 백테스트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에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불렀을 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이번에는 다릅니다라고 말했을 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경기 침체를 예상하던 때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은 좋은 해가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시장이 나쁘다면 결국 의심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뿐입니다. 주식시장이 보이는 것만큼 나쁜가요? 2023년 10월 3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미국 시장의 하락세는 바닥을 치고 회복된 후 미래에 더 하락하는 경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외는 1937년과 2000년에 발생했는데 첫 번째 큰 하락세가 이어진 몇 년 후 2차 큰 폭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이와 비슷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1937년과 2000년의 2차 폭락 원인은 초기 하락세와는 거의 관련 없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에 대비할 수 없다면 모든 노력을 다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든 그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단지 데이터를 보여주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불가지론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다양한 소득 창출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은 변하지만 철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미국 주식시장이 보이는 것만큼 좋지 않은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빠르게 하락하고 느리게 상승합니다. 닉 매기울리 금융 데이터 분석가 2017년 8월 29일 주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느리게 회복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로 묻고 싶은 것은 큰 폭락 이후 회복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입니다. 저는 쉴러의 미국 주식시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1920년부터 2016년 사이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하기까지는 평균 7개월이 걸리며 하락에서 회복하는데 6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시장이 한번 마이너스 20% 하락한 이후에는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은 상황은 언제나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열은 최고점에서 하락할 때 걸리는 기간, B열은 하락해서 회복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을 보여줍니다. A열의 데이터는 고점에서 반복적인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에 선택 평형이 존재합니다. S&P 500 주가의 배당금을 더한 로그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20% 하락할 때마다 빨간색으로 음량 처리하고
20% 하락한 순간부터 다음 최고점까지 도달한 기간을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녹색이 빨간색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일부 하락은 너무나도 급격해서 빨간색 막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회복 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전고점에 다시 도달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은 흥미롭지만 시장의 행동이 과거와 달라질 경우 미래의 큰 가치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시장 참가자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회복해왔다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회복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나 큰 손실이 방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립식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에게는 크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꾸준히 매수한다면 회복 시간은 단축됩니다. 천천히 상승하는 것을 즐기고 롤러코스터가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코스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벤 칼슨, 2023년 6월 13일. 2023년을 앞두고 샘 로는 월스트리트의 주요 16개 기업이 제시한 S&P 500 연말 목표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S&P 500은 이미 4,37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주식시장의 단기 움직임을 예측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주식이 하락할 때 우리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느끼며 반대로 상승하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경제 환경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코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때때로 자신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코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느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예측이 아닌 준비를 의미합니다. 코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될 때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하게도 시장은 끊임없이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노력과 시장의 결과가 종종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에 자주 손을 대는 것이 성과를 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코스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수 보유, 그리고 두려움과 탐욕. 벤 칼슨, 2024년 3월 5일. 저는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까진 금융시장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다른 이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투자 관련 책을 읽으며 남의 버블부터 대공황, 일본의 자산버블, 1987년의 주식시장 붕괴, 호황과 불황에 대해 배우면서 시장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위험과 수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워런 버핏과 존 보글의 투자 철학을 깊이 존경하며 따릅니다. 매수 보유 전략이 가져오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이며 결국 장점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융위기는 제 투자 원칙을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6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008년 가을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은행이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다며 가능한 한 많은 현금을 인출할 것을 권했습니다.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시장 붕괴는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401k와 개인 은퇴계좌의 주식을 매수하며 이 시기를 견뎠습니다. 수년에 걸쳐 계속해서 매수했고 단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 보유 전략은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2010년대 S&P 500 수익률을 살펴보십시오. 장기 평균을 훨씬 웃도는 연 13.4%의 수익률을 달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2020년에도 상황은 완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이번 새로운 10년 시기가 시작된 현재 연간 수익률은 13.3%입니다. 2010년대에 높은 수익률을 얻었고
몇 번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가 2020년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상황이 암울해 보일 때도 저의 장기 투자 원칙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수익률이 그토록 뛰어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2000년대 첫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너무나도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의 수익률이 그토록 낮았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1990년대의 수익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탐욕의 사이클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뿐입니다. 2010년대와 2020년대의 탁월한 수익률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시기 뒤에는 결국 평균 이하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시기가 온다는 점이 저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선 저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균 이상의 수익률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지만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미국 대형주 주식시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세계 시장의 많은 부분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는 해외 주식으로의 다각화가 보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각화는 위험을 완화하는 전략일 뿐 해결책은 아닙니다. 셋째, 저는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할 것입니다. 2005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자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변동성은 꾸준히 자산을 쌓는 이들에겐 좋은 친구가 됩니다. 매수 보유 투자자는 계속해서 더 많이 매수하고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투자는 더욱 재밌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시기도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건 역시 장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10배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벤 칼슨 2024년 4월 14일. 저는 피터 린치 책에서 100어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습니다. 피터 린치는 10배 상승한 주식을 10-100어라고 칭했습니다. 저는 매수 보유하는 장기 투자자로 개별 주식보다는 인덱스 펀드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 투자에서 10배가 언제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1980년부터 2023년 말까지 매년 초에 투자했을 경우 S&P 500에서 10배 수익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S&P 500은 13,000% 상승했으며 연평균 11.7%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80년대 초반 S&P 500에 투자했다면 S&P 500 투자자들의 총 수익률이 100배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10배가 아닌 무려 100배 수익입니다. 가장 최근의 10배 수익은 1997년 투자에서 나왔으며 이는 27년간 연평균 9%의 수익률입니다. 이 기간에는 2번의 50% 폭락, 2번의 추가 약세장, 3번의 경기 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10-100어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S&P 500은 10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2008년과 2009년 내내 401k를 매수했지만 제가 절대 바닥을 잡을 만큼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매수했던 저의 인덱스 펀드는 이제 10배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다음은 연평균 수익률에 따라 투자금이 10배가 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간략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복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세대 애플이나 엔비디아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인덱스 펀드 투자로 미래의 10-100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10-100어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얻는 수익보다 시장 수익률이 낮아 보이는 이유. 베리 리톨츠 2023년 7월 24일. 인터넷을 보다가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S&P 500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초보자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배당금 생략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놓쳤습니다. 저는 제 동료 벤 칼슨이 이전에 1928년 이후 배당금을 포함한 주식시장 수익률은 단순히 주가 수익률만 고려한 것보다 70%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배당금을 포함하면 시장 총 수익률은 주가 수익률보다 35배 더 높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보유한 자산으로 좋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해당 자산을 계속해서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정상적인 가격대의 주식을 구매해야 하며 특히 새로운 유행을 따라 사상 최고가에서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너무 일찍 판매하거나 자주 거래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어렵다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만큼 충분한 이해력, 규율,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칼 리처즈는 이를 행동 격차라고 부릅니다. JP 모건에서 제공하는 두 개의 차트를 살펴보십시오. 평균 투자자들이 얼마나 큰 손실을 겪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자산군의 수익률과 투자자의 수익률 사이의 격차는 바로 이 행동 격차에서 비롯됩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S&P 500은 연평균 16.6%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일반 투자자는 연 8.7%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통제 불능이었던 시기는 닷컴 붕괴와 금융위기를 포함한 지난 20년 동안이었습니다. 이 불안정한 시기에 S&P 500은 연 9.5%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연 3.6%의 수익만 얻었습니다. 장기간 투자할수록 행동 격차 때문에 발생한 복리의 부정적 영향도 커집니다.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결함은 바로 인간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좋든 나쁘든 인간의 행동은 자산의 장기적인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상 최고가에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요? 닉 매귤리, 금융 데이터 분석가, 2024년 1월 30일. 미국 주식시장이 4차례나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이 주식 매수의 적기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고점 근처에서 매수하는 것은 마치 나쁜 결정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결정의 어려움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10년 동안 긴 하락장을 겪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최고점에서 20% 하락한 시점에 매수했다가 나중에 30% 이상 추가 하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고가에 가까울 때 매수와 관련된 데이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시장 움직임을 조사하면 결과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1915년부터의 다우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사상 최고치 달성 후 1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이후 1년에 비해 다소 높습니다. 그러나 5년 및 10년 수익률은 사상 최고치 기록 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970년부터 S&P 500의 월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1년 및 5년 수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더 높았지만 10년 수익률은 더 낮았습니다. MSCI 월드 인덱스를 사용하여 글로벌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교를 수행한 결과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이후 초기에는 성과가 좋았으나 장기간에 걸쳐 성과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단기적으로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경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제한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 제이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 달에는 글로벌 주식을 보유하고 다른 달에는 미국 채권을 보유하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 간단한 전략은 100% 글로벌 주식 바이앤홀드 전략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을 것입니다. 저는 직접 테스트해 보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글로벌 주식에만 투자하는 이 전략은 1970년부터 2021년까지 효과적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성과가 저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수 후 보유 전략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였던 이 전략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갑자기 더 나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조금 우스꽝스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주식에서만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미국 주식이었다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겠지만 그 이후로는 매수 후 보유 전략보다 대체로 저조한 성과를 거뒀을 것입니다. 저는 시장 타이밍에 대해 많은 데이터 분석글을 썼지만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2008년 붕괴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때는 정확했지만
그 이유로는 주로 틀렸습니다.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투자에 대해 걱정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걱정된다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 더 적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문제는 자산 배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 위험 허용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한다면 사상 최고치일 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저는 단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에 따른 결정을 내릴 것을 권할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이 사상 최고가인지 여부에 따라 투자 전략을 변경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의 자산 배분 비율에 대한 모든 변경은 개인적인 삶, 재정적 목표로 인한 것이지 주식시장 동향과는 무관합니다. 이와 유사한 원칙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